먼저 그 설명 순서는 의료 현황과 우리 지역의 현재 의료 현황과 그 도정 방향 그리고 주요 사업 개요 또 이 사업을 통해 구체화하려는 현황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1년도 기준인데 인구 10만 명당 그 적정한 치료 인프라가 있었을 때 살 수 있는데 이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는 그 인구 수입니다. 사망률을 보면은 그 서울 지역이 30명인데 우리 도 같으면은 108명으로 그 3.8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입원 자체 충족률도 보면은 자기 지역에서 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인데 대구와 경북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의료 취약지 비율은 전국에서 엄청 우리 지역이 농촌 지역이 많고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대상 시군이 전국에 상대적으로 전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산부인과 의원수를 보면은 전국에 1319개가 되는데 우리 지역은 48개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수에 봐서도 전국에 2,180여 개소 중에 우리 지역이 73개밖에 안 된다. 엄청 열악한 여건이죠. 그리고 산모 신생아가 상급 대구시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유출 증가세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산모 신생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데 빨리 이런 부분도 상급 종합병원과 연계 협력으로 이런 시스템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종합하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 도가 좀 많이 낮다. 지사님 누차 강조하십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우리가 필수 의료 분야를 우리가 빨리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선투자, 두 번째가 저출생과 지역의료 선도 모델 제시, 세 번째가 아펙K 경북통합인 대구 경북통합인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저출생과 지역 선도 모델 제시를 해 갖고 지사님께 저출생 부분에 있어서는 저출생 전쟁 본부도 출범을 했고 저출생과 전쟁을 위해 갖고 이 100대 실행과제도 6개 분야 100개 실행과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위해 갖고 재정도 1조 2천억 투자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 얘기하신 게 지방이 선도하는 지방 의료에 대한 공공 책임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산부인과 소아과를 먼저 제시해서 주인을 하지만은 앞으로 내과, 외과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좋은 정책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대개조 차원에서 그냥 점증적인 이 변화가 아니고 대개조 차원에서 이 사고의 틀을 바꿔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은 도 내에 어디서든 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1시간 내에 진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산부인과 소아과 1시간 내에 진료 접근, 그리고 365일 야간, 주말, 공휴일 진료 체계를 우리가 마련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공공의료 취약 지역에는 의료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서 진료 공백을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가 선정할 예정인데 야간, 주말, 공휴일 그 순환 진료를 할 수 있게 그 일주일 계속 한 병원이 진료하는 게 아니고 두 개 권역 그 시군별로 두 개, 세 개 병원이 이 요일을 정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그 세 번째가 중증 응급의료 서비스 협력 체계인데 이거는 이 앞에서 했던 중증 산모, 신생아 이런 부분에 골든타임 내 진료를 위해 갖고 대구에 있는 그 종합병원, 파티마 병원까지 포함해서 6개 병원과 우리가 공공의료 협력 추진단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갖고 지금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포항권에는 울진, 영덕, 그 포항인데 우리가 이 사업 중에 포항권에는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공공의료기관이고 요 지역명이지만은 이게 오렌지색으로 된 거는 민간 병원이 참여하는 수입니다. 그래 하면은 포항권에는 12개소. 그러면은 포항에는 공공 부분도 있고 민간 부분도 있고 영덕 같으면은 민간 부분만. 울진하고 울릉 같으면은 공공 중심으로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경주권은 보면은 이 경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경산은 사실 의료 이용은 대구로 다 가는. 근데 영천도 포함되어 있고 청도도 경주로 되어 있는데 청도도 보면 대부분 대구 진료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경주권에 이 복지부에서 갈라놓은 이 구분해 놓은 진료권 자체가 경주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은 적십자 병원이든 도립병원이든 공공기관 중심인데 원래 우리가 같은 노력으로 동국대 경주병원을 민간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린색은 공공이고 영양도 그 민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 그렇게 공공 쪽으로 청송군 보건의료원 중심으로 하고 그 반면에 의성은 이게 그 보건소보다는 이게 그 안개 쪽에 영남제일병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내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이 병원 중심으로 우리가 기능 보강을 하고 인력을 지원해주고 할 예정입니다. 의성은 민간 중심으로. 구미권도면 똑같습니다. 그린색 성주나 고령은 이 민간병원이 활성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소 중심으로 상가 소아과를 역량을 갖추고 김천 같으면은 공공하고 민간 같이 하고 구미하고 칠곡 같은 데는 또 이 공공의료기관보다는 민간이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의료 수준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요. 영주권은 영주하고 상주입니다. 여기도 진료 권역이 영주, 상주, 영주, 예천, 봉안데 이 예천도 이게 지금 영주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상주권은 상주하고 문경만 인데 문경은 또 민간 부분만 공공이 보건소보다는 민간 병원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중심으로.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6개소 고위험 산모 미숭아 저체중아 집중추호 중증화 환자에 대한 의료 코디네이터 요는 앞으로 이 대학병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의료 수준의 질 퀄리티를 높이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좀 고민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80국에서 병원들이 참여해서 이 상가 진료 32개소, 소아과 진료 51개소, 대구권 종합 상급 종합 6개소 이래 하게 되면은 이 소아 산부인과 그 1시간 내 진료, 그리고 이제까지 이 의료에 좀 의원수, 의사 수가 적다 보니까 이 주중에 밤 8시, 9시까지 진료 이런 혜택, 그 다음에 주말 공휴일 진료 혜택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또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위해 갖고 구체화시키기 위해 갖고 우리가 공공의료하고 민간의료 상급 종합병원 간에 그 참여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업무 협약도 하고 또 이걸 우리가 그 지금은 올해도 이걸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을 국비건의 사업으로 우리가 제시는 해놨습니다. 그 앞으로 이걸 1, 2년 이래 하면서 이걸 국비사업 시켜야 된다. 이 국비건의 핵심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뒷받침하려고 하면은 예산 확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요것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이 지자체, 공공병원, 그다음 민간병원, 또 그 도민 여러분들 이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아웃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월소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을 하려고 하는 동국대 병원 다 병원을 활용해 하신다 하는 좋은 제도를 국비까지 신청해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겠다 해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경북의 의료가 좋아지는 방향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신도시 안에 여기 보면은 애기들 지금 그 감기나 독감 이렇게 걸렸을 때 소아과도 가지만 이비인후과를 가는 이제 학부모들이 있는데, 갔을 경우에 아침 6시 반부터 줄 서갖고 기다려야 되고, 또 다른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이래 하고 하는데 줄을 많이 서가 기다려요. 병원 숫자가 적은 데 대해서 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도시 자체의 어떤 인구 증가 정책하고도 좀 지금 현재 맞지 않아서 좀 힘든 학부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함께 질문 드리고, 실제로 이제 진정하게 원아웃을 하시려고 하면은 울릉군이나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경상북도에 닥터 헬기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골든 타임이 지나면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 정도 의료 정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울릉군이나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지리적 한계로 인해가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닥터 헬기를 활용해가 긴급을 요할 때는 바로 영대병원으로 가든지 계명대병원으로 바로 헬기가 와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지 그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그 신도시 내의 그 소아과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진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소아는 소아과에서 진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료 과목에 대해서도 민간의료기관은 그 지역 안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경력을 다 따지고 오기 때문에 소아과가 2개, 3개 원한다고 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비인후과는 이제 전공의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진료 과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두라든지 기관지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도 저희들 감기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신도청 내에서 그 젊은 세대의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지금은 필수 의료라고 하면 정말 이제 상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진료는 하되 그 수익성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워낙에 이제 인구가 제한되어 있고 산모라든지 인구 어린아이 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제도권 안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울진군과 울릉에 대한 여건입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 닥터 헬기는 안동 병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헬기가 전국에서 저희들 경북이 가장 많은 그 위급 환자 말하자면 골든 타임을 놓치기 직전의 환자를 수송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그 목숨을 시간을 다투는 환자는 저희들이 닥터 헬기로 일단 1차적으로 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릉에서 닥터 헬기가 아닌 그래도 시간을 조금 요할 수 있는 부분은 해군 함정 또는 저희들 소방 헬기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헬기 부분은 저희들 닥터는 야간에는 헬기가 운영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울릉군이나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도서벽지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면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활용해서 전문 과목을 17명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공보위 외에 저희들 이번에 9월 13일자로 소아과 선생님 이화여대에서 나오셨는데 소아과 선생님께서 좀 현장에 들어가셔서 첫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봉지기 선생님을 가급적이면 저희들 제도권 안에 모셔서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중증이나 골든타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닥터 헬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후송을 해서 단 한 분의 목숨이라도 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